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증시와 우리 코스피 시장 내지는 코스닥 시장이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은 동반 등락 내지는 하락한다는 것은 대개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7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동반되죠. 물론 이제 디커플링 되는 시기도 있는데 대부분 경기 불안 국면에서는 하락 시에는 동반 하락하고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자산 시장은 어설프게 알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정권 전문가들 중에 어설프게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놓은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 된다고 해야 되죠.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주가 지수 하락은 미국 실물 경제, 그러니까 소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이나 또 한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는 두 번째지만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하면 중국이 한국이 수출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한 제품을 다시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결국 중국에 대한 수출도 종착역은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의 얼굴인 금융시장, 특히 이제 증권시장이 미국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한국 주가 지수도 하락하는 이유가 되죠. 두 번째로 이제 이것도 알고는 있지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세계 최대로 크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세계 경제에, 세계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연결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가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함께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국내 기업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차 대조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자산 시장이 각국 기업의 대차 대조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테마가 같아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2차전지 테마가 만들어지면 한국에도 2차전지 테마, 그리고 미국에서 기술주가 올라가면 한국에도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리고 내릴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 불황기에 특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국계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큰 한국 증시에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 선물 매도도 하고 또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화로 주식을 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환위험 관리도 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식에서 빼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위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외환시장을 통해서 흔히들 NDF 시장이라 하죠. 그쪽 시장을 통해서 환위험 관리도 하죠. 특히 이제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 등 신흥국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것도 이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경기 불황 국면에서 동반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뭐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투자자 어떻게 하는지 추종하는 투자자들 적지 않아요. 개별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게다가 다수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권 전문가들 대부분이라고 보여져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표님하고도 간혹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주가 결정 원리를 정권 전문가들 다수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뭐 당연해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그림을 보면,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환율을 모르는 주식 전문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요. 왜냐고요? 환율을 기초로 해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또 환율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율 모르면 주가 결정 원리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뭐 국내에서 김영희 교수조차도 환율 제대로 모르는 건 지난 5년 6년 검증됐거든요. 나머지 뭐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금리도 뭐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금리와 주가 관계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BBB 등급, 또 BBB 등급에서 뭐 B 등급으로 추라, 또는 A 등급으로 해서 트리플 B로 추라, 또 반대로 트리플 B에서 A 등급으로 신용 등급 상승,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채권이나 이런 쪽에 또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정권 전문가들 중에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 결정 원리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어떤 구독자분이 주식시장 영양 요소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또 가지고 나온 이유인데, 국내 정권 전문가들 중에 특히 대차 대조표와 대차 대조표 보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회계학 전공했다고 대차 대조표 제대로 봐지지 않아요. 주식 투자 관련 대차 대조표는. 저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분도 경영학 전공하고 회계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한데, 저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하다가 대차 대조표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차 대조표 보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회계사들이 보는 접근 방법은 결과치만 중시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그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왜 대차 대조표가 개선되고 대차 대조표가 나빠지는지, 또 대차 대조표 항목에 있는 자산 종류별로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차 대조표 제대로 본다는 것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 정권 전문가들이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것이,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을 보면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원자재 시장과 금리 시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원자재와 환율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환율이 원자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에 자주 보도돼요. 그런데 원자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런 기사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쪽 분야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을 추종하는 국내 기관과 개미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외국인 투자자들이 속임수로 쓰거든요. 또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알려주지 않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해도 잘 못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6번째인데, 정시 조정 국면에서 거래 대금이 감소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많아도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 돈이 묶이거든요. 돈이 묶이면 손실이 나고 또 돈이 돌지 않죠. 정시 내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축통화라는 거는 달러가 누구나 다 알지요. 근데 이 기축통화가 정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 정시 조정 국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면 그것이 세계 경제와 세계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거든요. 바로 이것도 알고 보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중심으로 거래되는 미국 정시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 둔화는 세계 전체 달러 화폐 유통 속도 둔화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무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환율 등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근래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도 바로 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 정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통화량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장에서 화폐 유통 속도 둔화지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 불황은 통화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오거든요. 경기 불황 크게 보면 실물 경제 불황, 또 금융시장 불황. 금융시장도 채권시장 불경기 또는 주식시장 불경기로 구분할 수 있지만은 어떤 특정 시장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면 이것이 또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둔다.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동종 업종 내지는 동일한 테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반 상승 또는 동반 하락한다. 특히 경기 불황 국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